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팟캐스트 에피소드 8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2024년 12월 17일,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다들 연말 마무리는 잘하고 계시는지, 또 연말이니만큼 아프지 않고 몸 건강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겨울 감기는 너무 위험하니까요. 너무 세니까요. 잘 안 떨어집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지난번 에피소드 7화의 녹음 때만 해도 정말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어서 뭐 제가 안녕하세요라는 말도 꺼내기 조금 힘들 정도로 국가적으로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많았는데요. 얼마나 지났을지 모르겠네요. 2주 지났네요, 정확히. 2주 정도 지나고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완벽하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은 조금 안정이 되고 어떻게 좀 수습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뭐 모쪼록 다들 다시 일상에 돌아오셔서 얼른 복귀하셔서 무탈하게 평소와 같이 행복을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다시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12월 17일이고요. 오늘도 저 혼자 좀 수다를 떨어보자면 바로바로 저는 내일 12월 18일로 여행을 갑니다. 와, 저는 내일 일본 도쿄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올 생각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다시 돌아올 생각이고, 뭐 잠깐 조금 힐링을 하고 올 생각입니다. 제가 1월 말이죠. 1월 말에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복무를 하기 전에 마지막 일탈이랄까요? 네. 해외여행을, 일본 여행을 다시 한번 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올해 7월 달에 혼자 한번 다녀왔었는데, 이번에는 네, 한 번 더 가게 되었네요. 한 번 갔다 왔던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 더 알차게 놀다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모쪼록 무탈하게 여행 중에 별일 없이 네,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즐겨야겠죠. 재밌게 무탈하게 다녀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7월에 다녀오고 그때와 지금의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 12월 1일이었죠. 제가 JLPT 일본어 어학 능력 시험을 치렀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여행과 지금의 차이라 함은 일본어 공부를 조금 본격적으로 했었다. 한 6개월 정도? 한 5개월일까요? 그러네요. 한 5개월 정도 본격적으로 했었다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네요. 뭐 보다 더 조금 더 나아진 일본어 실력을 가지고 일본에 간다는 것도 기대가 되고 한 번 더 갔다 왔던 도시이기 때문에 네, 즐겁게 또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행을 다녀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유튜브에 제가 에피소드 7화를 올렸었는데요. 7화에서 제가 유난을 좀 떨었죠. 6화의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왔다. 20분이, 20분이 넘게 봐주셨다. 라는 말을 드리면서 이번 화도 조회수를 한번 기대해 보겠다. 너무 거만한가요? 기대하고 있다.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 기대를 했었는데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전 너무 좋아요. 항상 한 자릿수에 미치던 저의 팟캐스트 조회수가 무려 두 자리를 기록하는, 네, 기록을 했고요. 지난 영상조차, 에피소드 7화조차 12회인가? 네, 10회가 넘으면서 아주, 네,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가 봐주신다는 게 좋네요.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이번 화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내일 여행을 떠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프리스타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항상 이제 녹음을 할 때가 되면
포스트잇에다가 키워드를 몇 개 적어놓고 한 4개에서 5개 정도 적어놓고 이게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회차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여러 생각이 들면서 고민도 되네요. 뭐 모쪼록 일단은 제가 당장 내일 여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또 국가가 조금은 안정이 되었고 조금은 더 빠르게 어떤 평화와 안정과 행복이 다시금 저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네요. 저에게 변화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부터 지금까지의 말이죠. 제 생일이 지났어요. 생일이 지나면서 생일 선물을 몇 가지 받았는데요. 일단은 빔 프로젝터를 샀습니다. 스마트 빔 프로젝터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중국산 약간 좀 저렴한 경제적인 가성비 좋은 그런 빔 프로젝터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만족하면서 요즘에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모니터를 바꿨어요. 지금도 그 모니터를 보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항상 쓰던 오래 썼죠. 얼마나 오래 썼을까요? 중학생 때부터 썼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썼던 것 같네요. 그러면은 꽤 오래 썼네요. 한 5년, 6년 썼던 모니터를 바꾸고 이제 4K가 지원되는 4K HDR이 지원되는 32인치짜리 모니터를 바꿨습니다. 확실히 좋고요. 크고요. 네, 한눈에 들어오면서 좋습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모니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모니터가 한번 왔었는데 이제 불량품이 온 거죠. 프레임이 뜯어져 있고 특히나 편광 필름이라고 모니터 앞에 이제 색을 구별해주는 필름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떼어져 있고 뭐 여러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교환하고 환불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어찌됐든 지금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모니터를 교환받아서 새로운 모니터를 사서 쓰고 있고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맥OS를 쓰거든요. 맥북 에어를 통해서 이 클램쉘 모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 모니터의 장점이 특히 이제 그 C타입으로 통해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충전과 동시에 화면을 송출할 수 있다는 점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족하면서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그 데스크 테리어에 약간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책상 꾸미기죠. 쉽게 말하면 책상 위에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을 많이 바꾸고 있는데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올해 들어와서 지금 모니터 암도 있고요. 모니터 암은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서도 그리고 스피커도 바꿨고요. 또 플레이스테이션은 뭐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뭐 플레이스테이션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플레이스테이션 5를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가 4K를 지원하는 게임이 정말 많은데 정말 많다고 거의 대다수죠. 대다수인데 제가 한 번도 저걸 4K로 즐겨본 적이 없어요. 뭐 물론 거실에 있는 큰 TV는 4K를 지원을 하고 또 정말 좋은 출력을 내뿜어 주지만 저걸 또 거실까지 해체해서 가져갔다가 설치하고 게임하고 다시 들고 오고 방으로 참 번거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방에서 할 때마다 1080p, 720 뭐 이런 좀 하위 호환의 출력으로 게임을 즐겨 왔었는데요. 확실히 4K는 4K다. 좋습니다. 확실히 너무 만족하면서 다시금 게임을 처음부터 할까 할 정도로 너무 큰 만족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운드도 좋고 만족이 정말 네, 좋습니다. 좋고요. 좀 오늘 두서가 없네요. 확실히 준비를 안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조회수가 한 100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준비를 해서 열심히 한번 전문적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이 팟캐스트를 갖고 나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도 일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처럼 좀 가볍게 하자. 저도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 가볍게 하고 이거를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청취하시는 분들도 가볍게 그냥 틀어놓는 그런 팟캐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일부러 안 한다는 건 핑계겠죠? 그죠? 어찌됐든 그러고 있는데 한 100분이 넘어가게 되면 제가 그래도 그때만큼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준비를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 맞아요. 그 빔 프로젝터 얘기를 잠깐 다시 들어보면 혹시 빔 프로젝터 쓰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걸 청취하는 분들 중에서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정말. 근데 빔 프로젝트를 사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안시, 루안, 뭐 이런 안시였던 것 같아요. 그 화면의 밝기에 대한 어떤 측도?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단위거든요. 예, 얼마 정도 밝냐 이건데 그 밝기에 따라서 선명도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구매하고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중국산 가성비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확실히 밝기가 되게 세진 않습니다. 그래서 커튼을 좀 치고 방에 불을 끄면 보이지만 어떤 지금 시각 한 12시나 이런 해가 좀 쨍쨍할 때는 확실히 좀 잘 안 보인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도 좀 잘 보고 싶으면 확실히 좀 비싸고 뭐 당연한 말이겠죠. 비싸고 유명한 삼성, LG 뭐 이런 이름 있는 브랜드들의 빔 프로젝트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그거는 가격이 공이 하나 더 붙어요, 뒤에. 자릿수가 하나 더 붙기 때문에 확실히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모쪼록 저는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너무 만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제가 당장 내일 그 일본 여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을 좀 천천히 해야겠어요. 갑자기? 라고 생각이 드셨죠? 호흡이 딸리네요. 말을 좀 천천히 해야겠습니다. 뭐 빨리 한다고 뭐 누가 쇼미더머니 목걸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천천히 해서 좀 여유로운 느낌을 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다시 말을 좀 천천히 해보자면 이렇게 호흡이 딸리죠. 비염이 있어서 그런가? 호흡이 좀 잘 안 되고 말을 천천히 하면 호흡을 맞추는 이 주기가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리듬이 천천히 말을 하게 되면 호흡을 좀 쓰기가 어려워지네요. 뭐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당장 내일이 여행이기 때문에 오늘 짐을 싸면서 여행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팟캐스트를 녹음하기 전까지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일본에서 쓰는 지갑이 따로 있거든요. 일본 여행을 좀 하다 보니까 또 몇 번 해봤다고 나름의 준비물들이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쓰는 지갑을 꺼냈는데 이게 웬걸? 500엔이 들어 있었습니다. 500엔은 대충 정말 그냥 대충 약으로 한 5,000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한 4,800원에서 900원 정도겠죠. 근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치 계절이 바뀌고 새로운 계절의 옷을 입었을 때 그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10,000원짜리 한 장과 같달까요? 아니죠. 5,000원짜리, 1,000원짜리라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그런 느낌을 가졌고요. 받았고요. 그래서 이 즐거운, 이 소중한 행복한 감정을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잘 지내시죠? 뭐 재미난 거 보시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연말이니만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 키워드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또 연말이니만큼 조금 그렇잖아요. 모든 작품도 그렇고 어떤 대부분 모든 세상 일이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무리만 끝만 잘 지으면 좋았던 거라고 인식되더라고요. 좋았던 거라고 이제 기억에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 올해의 연말을 잘 지내시고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얘기를 또 한번 해보자면 제가 이번에 그 집에 피규어 장식장이 있어요. 제가 취미가 좀 많은 편인데요. 피규어를 또 모읍니다라고 해야 되나? 모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규어 장식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케아 데톨프라고 아시나요? 꽤 많이 유명한 제품인데 이케아에서 나오는 유리 전시장입니다. 데톨프라고 피규어 모으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만한 입문용 조금 저렴한 편에 속하는 유리 장식장입니다. 제가 그걸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이케아 델토프 제품은 사면이 즉 앞, 뒤, 왼쪽, 오른쪽 사면이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 봐도 그 전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 혹은 소장품이 볼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좀 쉽게 물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제품에 집중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품만을 보여지지 않고 이 전시장 안에서는 제품만 보였으면 좋겠는데 제품을 통해서 그 뒷면 혹은 옆면까지 이렇게 다 보이는 유리 전시장이다 보니까 제품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꼭 항상 그래요. 꼭 자기 전에 왜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전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검은색 종이를 갖다 붙여보면 어떨까? 전 전시장 안에다가 큰 검은 종이를 사서 재단을 해가지고 갖다 붙이면은 전시장이 어떤 검은 전시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검은 전시장 안에 나의 소장품이 딱 들어가 있고 조명을 쏘아버리면 정말 이 소장품에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연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느 날 눈을 뜨자마자 문방구라고 해야 될까요? 문구점에 달려가서 큰 검은 종이를 사가지고 어, 하지도 못하는 재단을 막 열심히 해가면서 갖다 붙였습니다. 너무 좋아요. 마음에 들고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딱 그런 연출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 어떤 계속 새로운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연말을 핑계 삼아 모니터를 바꾸기도 하면서 혹은 빔 프로젝터를 사면서 혹은 유리장의 색감을 바꾸면서 그런 연말을 맞이해 변화를 맞이하고 또 어떤 좋은 기억으로 남게끔 2024년이 그렇게 하려는 저의 발버둥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연말을 좀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좋은 기억으로 남겨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변화가 있네요. 뭔가 제품을 사기도 하고 인테리어를 바꾸기도 하면서 새로운 느낌을 내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죠. 그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죠. 제가 저희 누나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맞아. 그 루아 커피 얘기를 제가 지난 회차에 드렸었죠. 그게 이제 저희 누나가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기념품으로 사온 건데요. 그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영상을 찍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일본 여행을 갈 때마다 어떤 짧게 짧게 영상을 찍어 온단 말입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영상을 좀 찍고 오면 그거를 이제 편집을 해서 제가 편집을 하니까 어떤 유튜브 브이로그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유튜브에 올려놔요. 뭐 공개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가지고 있을 때도 있죠. 그러면 이제 가끔 그 여행이 그리울 때 그걸 다시 보곤 하는데요. 근데 정말 되게 좋더라고요. 어떤 글로 쓰는 일기도 물론 좋고 혹은 찍었던 사진도 좋지만 동영상으로 남겨놓으니까 너무 생생하게 이게 다가오고 다시 상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게 느껴져서 저는 이제 대부분의 여행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누나가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저의 그 얘기를 듣고 누나도 핸드폰으로 영상을 몇 가지 좀 찍어 왔더라고요. 근데 영상의 분량이 너무 많아요. 제가 누나도 영상 찍으면 좋을 것 같아. 찍으면 내가 편집해줄게 라고 말을 했더니만 이제 누나는 잘 이제 서투르니까 잘 모르니까 어찌됐든 많이 찍어오면 좋다는 저의 말을 믿고 정말 많이 찍어왔더라고요. 정말 많은 양의 동영상을 찍어와서 지금 제가 그 영상을 다 분별해내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지 얼마나 됐을까요? 한 2주 꽤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꽤 걸렸는데 한 50% 공정을 마친 것 같고요. 이제 또 열심히 해서 아마 제가 입대하기 전에는 소집되기 전까지는 한번 완성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이 되면 또 이제
저희 누나를 비롯해서 남편이 되시는 분도 그렇고 또 그 주변에 계신 모든 많은 분들께 어떤 좋은 추억을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되게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듭니다. 네, 힘드네요. 편집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모쪼록 요즘에는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근 2주는 편집을 한다던가 뭐 일을 한다던가 혹은 뭐 네,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를 바꾸기도 하고 방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연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연말을 꼭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보자면, 항상 제가 팟캐스트에 하는 얘기가 있죠. 바로 OTT 영상 얘기.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유튜브 보는 걸 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꼭 넣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재밌게 봤던 OTT는 저는 이번에는 의외로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에 드림 프로덕션이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이제 그게 인사이드 아웃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데요. 인사이드 아웃에는 드림 프로덕션이라는 어떤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꿈을 꾸는 그 꿈은 인간 머릿속에 있는 어떤 영화 제작사에서 매일매일 제작해서 내보내는 것이다. 어떤 꿈을 영화로 빗대어서 어떤 영화 제작사로 비유해서 이 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되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또 그 작품 속에서 백일몽이라든지 혹은 자각몽이라든지 그런 수많은까지는 아니겠네요. 뭐 여러 변형적인 꿈들도 등장하면서 되게 재밌게 그걸 풀어 나가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해 계시다면 한번 볼 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분량도 꽤 길고요. 25분, 30분 내외의 작품이 4화로 구성되어 있어서 재밌게 몰입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영어, 일본어, 한국어를 포함한 정말 많은 세계 다양한 국가들의 언어로 더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더빙 선택지가 많은 영상에서는 어지간하면 원어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어라 함은 그 제작한 나라죠. 제작한 나라의 언어로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원어를 선호하고요. 그 다음으로 일본어를 선호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를 선호하긴 합니다. 근데 일본어보다 사실 한국어를 더 들어야 하는 입장인데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본어가 완성도가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어로 된 더빙이 더 완성도가 좋고요. 더 자연스럽게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특히 이제 서구권에서 만든 작품을 일본어 더빙으로 음성을 틀어놓고 한국어 자막으로 보는 그런 기이한 형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틀린 건 없으니까요. 각자의 취향인 거고. 뭐 저는 그렇게 듣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제가 하는 말이 틀렸다. 특히 이상한 말 하는데 무슨 소리야? 한국어가 더 좋지? 라고 이제 판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어로도 들어보고 일본어로도 들어보고 영어로 들어보고 저는 가끔 스페인어로도 한번 듣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한번 들어보면서 어떤 그 성우분들의 열연을 즐겨보시면 뭔가 꿀이지 않습니까? 같은 가격을 내고 네 개의 다른 영화를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을 즐기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팟캐스트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좀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 좀 허접한 회차가 될 것 같네요. 사실 바로 내일이 여행이다 보니까 준비할 겨를이 없었고요. 그래도 어떤 기록적인 측면에서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힘을 내서 찍었습니다. 또 다음 회차 때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때 또 우리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저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또 마지막으로 좀 외국어로 떠들어야겠죠? 매번 하던 거니까 해보겠습니다. 또 당장 일본이니까 영어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죠? 근데 또 당장 내일 일본을 갑니다.
그럼 또 일본어를 안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 지 맘대로 할 거면서 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제 마음대로 해보겠습니다. 소,そうですね。まあ今日はあんまりなんか喋ったいこともいないし、なんか考えが出ないんですね。まあとにかく明日日本に行きます。明日日本の東京に旅行に行きますけど、正直今はどうなるかちょっと悩んでいます。心配していますね。まあ確かに旅行だから楽しみ、楽したいし、와, 큰일 났네요. 이제 일본어도 안 됩니다. 뭐, 오늘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마치는 것도 하나의 에피소드겠죠. 그렇습니다. 팟캐스트 8화는 엉망진창으로 제목을 정해야겠네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